소개받은 김무열입니다. 저는 91학번이고요. 97년도부터 2005년도 8년 동안 대성미생물이라는 제약회사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IPD에서 갓난돼지 사료 영업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돼지 키우고 싶어서 해서 그만두고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농장을 한 군데를 임대를 해서 5년 6개월 동안 했었고, 거기서 종잣돈을 조금 만들어서 16년도에 돈사를 하나 짓고 지금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돈사를 짓게 된 이유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건 똑같은데, 돈사를 키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창기 때 컨설팅 한참 하고 다닐 때는 유럽의 양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스스로 느꼈습니다. 걸음마도 못 뛰는 놈이 마라톤 하는 분들 가서 뛰다 봐야 뭐 열만 받으니, 그러다가 이제 양산거 농장을 하면서 조금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 농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농장인데, 들어가서 한 6개월, 8개월 동안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뭐 딥합도 하고 뭐 환기도 수리를 하고 해서 성적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보니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돼지를 키우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연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쪽에서 있었던 부경 양돈조합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해마다 연수를 갔었고, 갔다 와서 이제 몇 년 동안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기초 관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시설이 돼지를 키운다라는 어떤 한 결과? 좀 외람되지만, 그래서 돈사를 지어보고 싶었어요. 1번 목적은 대한민국의 돼지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우리의 천연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 돼지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까, 그런 목적으로 돈사를 짓고 싶었고, 주변에 소문을 내서 나 돈사 짓게 땅 사주세요. 그래서 땅을 사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집을 졌습니다. 땅을 샀고, 허가는 사실은 제가 내는 건 아니죠. 설계사무소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동네 어른들이 경기 갖다 막습니다. 진입로를.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동네 어른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어떻게 돼지를 키울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집을 다 짓고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목적은 요 정도 됐어요. 2층 돈사입니다. 최대한의 용적률, 그 땅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건물을 짓고, 그렇게 되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렇지만 자꾸 같은 부지 안에 사이즈를 업 하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웃 뛰어가지고 한 6, 7번을 옮겨야 돼지가 출하를 해요. 거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뺏기고요. 그래서 동선을 좀 짧게 가져가고 싶은 목적이 있었고, 차단 방역 차례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했었고, 돈을 안 들여서. 그다음에 군사 시스템. 이게 천안농장 설계 도면입니다. 후보 돈사고, 2층 돈사, 2층 돈사, 임신돈, 교배 임신사고, 그다음에 2층 분만사, 1층 자돈사, 그다음에 퇴비장, 액비탱크, 여기를 잘라서 사택. 기본적으로 저는 돈사 벽면 두께가 450입니다. 센티미터로는 45cm입니다. 15cm 콘크리트에 2등급짜리 스티로폴 100T짜리 넣고요. 2격 50을 시키고 6인치 블럭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께가 토탈 45cm가 나옵니다. 이거는 천안이나 청주나 똑같이 적용을 시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 버림을 치고요. 이 사각수로관을 다 깔아요. 이거는 기둥 기초고요. 사각수로관을 양쪽으로 다 깝니다. 그 위에 흙을 덮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요게 GL이 됩니다. 슬러리 바닥이 되죠. 요게 당연히 이제 가운데 통로가 깊습니다. 양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통로로 올라와서 돈사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요건 최소 한기 때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고요.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여기로 공기가 들어와서 최소 환기나 환절기 때는 얘로 올라가고요. 여름에 환기량이 많아질 때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섞여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고 2층은 이런 지하 열교환 시스템을 못 만들죠. 그래서 천장 위로 들어와서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구조는 이제 돈사 내부 사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분만사 입기를 위해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저거는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과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청주는 저런 시스템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동사 구조입니다. 웬만한 농장하고 비슷합니다. 최대 목표 400두인데 한 주 생산이 이게 1차 팬이고 350파이, 500파이 두 개입니다. 반대쪽 출입문이고 원래는 요 입기 덕트가 4줄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돈사를 설계하면서 착각을 했던 게 요게 고 높이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나니까 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보 밑에 이걸 하나씩 다 넣으려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사가. 그래서 포기하고 끝에 2개만 놓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유 띄고 한 3주,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한 1주만 지나면 출입문을 그냥 열어버립니다. 그냥 출입문을 열어놔요. 한겨울에도. 왜냐하면 지하 열교환 돈 안 들이고 처음에 뭐 시설할 때는 돈이 들었지만 운영하면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지하 열교환 겨울에는 환기량이 적으니까 팬이 천천히 돌아서 인입되는 공기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요. 외부 온도 마이너스 10도일 때 이 복도로 올라오는 온도가 영상 10도로 들어와요. 아무 열원 없이 20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돈사에 섞여갖고 일로 들어오던 이 온도는 미니멈 18도, 15도 나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열어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 칸막이가 PP판이죠. 간살이 아니고. 그래서 들어온 공기가 돈방 안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겨울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 놓고 16년도 12월 달에 돼지를 넣었는데 17년도는 그냥 놔봤거든요. 예, 여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17년도 여름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놨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에어컨을 놓고 덕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요게 지하로 들어가는 1층으로 들어가는 입기 덕트거든요. 거기로 가지관을 하나씩 뽑아 놓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사진이 이렇고.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여름철에는 환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열교환이 일어날 시간 없이 그냥 후딱 왔다 후딱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외기 온도하고 돈사 안의 온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한 3도 정도 떨구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에어컨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압팬을 달았습니다. 확실히 콘크리트 벽이 좋습니다. 뭐 그냥 앙카 박으면 아무거나 다 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그러면 이 벽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는 그 앞에 서 있으면 시원해요. 바람이 부니까. 요 앞쪽도 괜찮아요. 팬이 빨아내니까. 하지만 중간 정도엔 열이 많이 채이거든요. 저 길이가 길은 데가 13m, 짧은 데가 12m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달면 얘가 공기를 다 휘저어 줍니다. 그래서 저거를 달고 난 다음에 18년도 여름은 아무 사고 없이 났습니다. 뒤에 있군요. 분만사도 이제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놨어요. 천장 위에다가 덕트를 어마무시하게 설치를 하고 가지관을 뽑아서 이제 T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 덕트 안으로 찬바람이 빨려 들어갑니다. 지붕은 사실은 솔라루프를 하겠다고 솔라루프를 깔긴 했어요. 태양광 시설을 해보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임신도는 군사 사육을 합니다. 동물복지 언젠간 우리도 도입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군사를 도입한 첫 번째 목적은 돼지들한테 미안하지만 동물복지보다는 제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했어요. 군사시설을 해서 사육을 하면 정말 분만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 소장님 항상 주장하시는 물을 원 없이 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시스템에는 개별급여기가 아니고 트러플을 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러플에 옹달샘 하나 꽂아놓으면 물은 원 없이 먹습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싫어합니다. 기계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핸드폰 용도는 인터넷은 뉴스 보고 카톡하는 정도? 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당연히 돼지도 그런 전자장치 좋은 줄은 압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그 장치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군사 시스템을. 반스토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550에 700짜리입니다. 개체 간의 다툼이나 좀 그런 건 없어요? 네? 개체 간의 다툼이나 투쟁? 있습니다. 예, 많이 싸웁니다. 예, 자료는 안 넣었는데 많이 싸웁니다. 막 소싸움에 문제 생깁니다. 예, 초기 유산이 좀 발생을 합니다. 550은 폭 550이면 저 반스토를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산이든 뭐 7산이든 1산은 두 마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작은 애도.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가고요. 큰 놈도 550이면 끼지는 않습니다. 사료를 주면 이제 요 앞뒤로 700은 왜 550에 700? 700은 왜 그랬냐면 얘가 사료를 먹다 한 발을 빼요. 옆에 놈이 궁금해서 돌리면 안 돌아가요. 한 발 더 빼고 돌려도 안 돌아가. 그럼 앞으로 전진해서 그런 형태의 돼지 생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냥 제 소설이었습니다. 예, 밥 먹다 말고 30%는 다 돌아다닙니다.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입에 사료를 넣고 쩝쩝쩝쩝 하면서 좀 이따 사진이 나오나요? 지나갔나요? 지나갔나 봅니다. 얘들 지금 입에 사료 있어요. 예,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돼지입니다. 그냥 뭐 우리 자기 밥통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옹달샘을 하나를 꽂아놔요. 그럼 트라우프에 물이 항상 충진이 돼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먹느냐는 그 관리가 또 올여름에 제가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고야 천천히 좀 가라. 와, 또 가라고 하니까 안 가네요. 돼지 건강하네요. 이거. 그게 얼마나 이 물이 잘 회전이 되고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면 아침 사료를 저희 7시에 주고 저녁 사료를 3시 반에 주는데 사료 주러 갔을 때 물통을 항상 뒤다 봐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회전이 많은 거죠. 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노란색 나고 물에 사료편이 떠다니고 하면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올여름에 그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오염이 굉장히 쉽게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안 소장님 항상 주장하시는. 그 애들을 그냥 놔뒀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산이 엄청 늘어나고요. 네, 말기에 사료를 못 먹어서. 사료를 못 먹으면 물도 못 먹고 물이 이제 상했으니까 또 사료도 못 먹고 그래서 한 일주일씩 고생하면 말기에 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제 그걸 또 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옹달샘 수위를 낮춰요.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물은 뭐 충분히 다 먹더라고요. 다음에 이 군사 시스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온스토를 넣어요. 15% 정도. 전체 저기가 한 배지가 제가 목표로 하는 게 33복인데 요게 5개씩 들어있거든요. 저 온스톨의 목적은 뭐냐면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같은 그룹인데 분만사 갔다 또 이제 초기 교배 갔다 초기 갔다 군사가 또 싸웁니다. 다른 놈들 들어와서 싸우는데 싸우고 나면 제일 큰 문제는 지제 사고죠. 다리 다친 놈 그냥 두면 결국은 못해요. 걔 죽어요. 진짜로 사료 못 먹어서. 걔들 갖다 가둡니다. 다음에 천안농장 같은 경우는 초기가 5주예요. 군사가 11주고 조금 빨리 들어가요. 그건 처음에는 이제 멋 모르고 그냥 유럽 애들 거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5주 동안 체형이 안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살이 안 올라와서 BCS 3.2까지 못 올리는 애들. 그 다음에 어찌다 보니 너무 찐 애들. 가드를 가둬요. 그래서 따로 체형 관리를 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전자식은 왜 고려를 안 했나요? 전자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저는 제가 게을러서 농장 일을 잘 안 해서 그다음에 지금도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컨설팅 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 농장은 이제 우리 식구들 보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가만히 뒤다 보면 사료 주러 가잖아요. 이렇게 돼지들이 움직여야 돼요. 엄마야. 항상 배고픈 애들이라. 저렇게. 가면 일단 사람 발전,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다 일어나서 저만 쳐다봐요. 그 다음에 밭구슬에 대가리를 빵빵빵 쳐박아요. 빨리 사료 내리라고. 그런데 멍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안 움직이고. 예, 그거 사고 난 애들이에요. 떨어졌거나 다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예, 그런 애들입니다. 걔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다 가두던지 아니면 진단을 찍어봐서 공태면 내리던지
제법 나요. 초기의 투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 시스템의 장점이 사고 난 애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료 안 먹고 그냥 멍 때리면 걔는 분명 사고 난 애예요. 그런데 전자식 장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고 난 놈이 있으면 한 돈군에 뭐 한 4, 50마리 되면 그 뭐죠? 이거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칩. 다 찍어봐야 돼요.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인력 아끼려고 도입했던 장비가 오히려 인력이 더 들어가는 단점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어차피 ESF나 반스톨이나 투쟁은 똑같아요. 들어가서 싸우는 건. 그런데 시설비나 관리는 제가 볼 때 이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분만사 제가 ICT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하나는 해요. 분만사 자동급이기 요겁니다. 이건 왜 하냐면 또 물 얘기를 하는데 안 소장님이나 아니면 산수유양등 교육농장의 박건용 원장님이나 주장하시는 부분이 물이잖아요. 물. 분만 전 물, 분만 후 물. 그런데 내가 호스 끌고 다니면서 주는 건 사실 일이죠, 일. 그래서 얘를 붙여놨습니다. 얘는 뭐냐면 센서죠. 치면 사료가 떨어지면서 물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저 물을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분만 전 10일에, 아니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들어오거든요. 예정일. 다 똑같진 않지만. 토요일 날 돼지 입방을 하고 대부분 금, 토, 일 분만을 하는데 분만 전 7일에는 물을 얼마를 줘. 분만 전 5일은 얼마를 주고 분만 당일은 얼마를 줘. 기계한테 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분만하고 난 다음에도 일주일까지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하고 사료하고 섞어서 습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7일이 넘어가면 물량을 확 줄여요. 아예 자동은 안 나오게, 아니다. 1분인가 줘요. 왜냐하면 7일이 넘어가서 물량을 많이 하면 얘가 사료를 그만큼 못 먹어내요. 네, 그래서 물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저 기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분만주하고 당주하고 1주차는 하루 3번을 줘요. 급여를. 아침에 7시, 11시, 오후 4시. 다음에 1주가 넘어가면 4번을 줍니다. 밤에 11시 한 번 더 줘요. 분만 전주하고 당주는 분만 당주하고 다음 주는 일주일은 당주는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자꾸 안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고 당주는 자꾸 일어나 봐야 압사 확률만 높아져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3번으로 충분하고 일주일 지나면 4회 급여를 하는데 압사 날 건 이미 끝났고요. 조금 더 먹으라고 밤에 한 번 더 줍니다. 다음에 이 천안농장 말씀드리는 건데 이름이 세븐팜인데 크게 7가지 특징, 다음에 조그맣게 7가지 특징 그래서 7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세븐팜인데 6번째가 이제 보온등을 안 쓰고 싶었어요. 보온등을. 화재의 원인 전부 보온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분만사에 요거를 깔았고요. 자동사에 요거를 깔았어요. 근데 안 돼요. 모자라요. 내가 원하는 온도를 못 맞춥니다. 도저히. 결국은 다시 닫았습니다. 다음에 액기순환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다음에 조그맣게 7가지 특징은 첫 번째 교배사 등입니다. 교배사 등을 요렇게 달아놨어요. 요렇게 달아놓으니까 돼지가 누웠을 때의 높이, 바닥에서 한 20전, 30전? 그 높이에서 조도계를 갖다 대면 저렇게 달면 1500이 나옵니다. 달기는 달았는데 너무 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나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너무 세면 돼지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다 몰라요.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선생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테이블을 하나 보내왔어요. 오늘 정도, 이것도 아니에요. 구름 낀 날 밖에 가서 조도기 재보면 한 3만, 4만 나와요. 그런데 돼지들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니는데 1500이 뭐라고 그걸 걱정해. 고마워. 그러고 쓰고 있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고요. 타이머 달아놨죠. 아침에 5시에 들어와서 저녁에 9시에 꺼지게 16시간. 그다음에 갱신율 50%를 맞추기 위해서 후보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갱신율 50% 하려면 저희 한 달에 30개 들어와야 되거든요. 30마리 들어와야 돼서 두당 점유면적 2제곱미터 해가지고
10m에 6m. 그래서 60제곱미터입니다. 한 방씩. 그래서 군사로 3개를 만들었는데 뒤에 얘는 하나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550에 1800짜리 작은 스토어를 넣었어요. 그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요 스몰 펜스가 한 룸에 10방이거든요. 10방인데 나머지 7방은 건식의 원형 사료통을 넣고요. 시간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옹달샘을 하나를 놨어요. 저는 액상이면 액상이고 건식이면 건식이지 습식은 별로 좋아를 안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7방은 저렇게 건식의 옹달샘을 가고요. 나머지 3방은 액상을 놔요. 개별 액상을. 왜 그러냐면 이유 체중이 저희는 3주 포유밖에 안 돼요. 분만사가 4배지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돼지가 지금은 좀 밀려서 나와가지고 6kg가 넘는데 통상 5점대 후반이거든요. 이유 체중. 큰 놈은 6점대, 뭐 7점대 나오고 작은 놈은 4점대가 나와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키우면 이유 체중이 요만히 차이가 났으면 끝에 가면 요만히 차이가 나요. 얘는 더 안 크고 얘는 더 잘 크고. 그래서 작은 체중 3방만 액상을 놔요. 그러면 얘가 따라가요. 그래서 전출 내보낼 때 보면 이유할 때 작은 그룹이나 큰 그룹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단점은 FCR이 떨어져요. 저 분명히 사료 어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양산농장 하면서 6반복 실험을 했어요. 액상 기계 가지고. 저 개별 액상. 얘가 호포에 담겨있을 때는 그냥 건식이에요. 그냥 건사료고 동작을 하면 사료가 떨어지고 저 뒤에 물이 분사가 돼요. 나와서 섞이는 구조거든요. 예, 요것도 FCR이 떨어집니다. 0.1 정도. 예, 밥통도 비싸고. 그래서 하위 그룹 3그룹만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육하시는 분, 물론 저는 자동 생산해서 보내면 끝이지만 비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바라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체중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어. 균일하게만 보내줘. 그래야 내가 편해. 예, 그래서 하위 3그룹은 이런 식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이 좀 커요. 저는 채광을 좋아해서. 그런데 열 손실이 벽 두께 450으로 해놓고 창문을 얇구준 걸 다르면 저 창문으로 열을 다 뺏기고 뜨거운 열이 들어오죠. 16mm 이중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아파트 유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차단 방역인데 농장 부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자연 경계입니다. 산입니다. 산. 다음에 여기에 울타리를 쳤고 여기까지가 이제 울타리를 쳤습니다. 농장 경계는 이렇게 해요. 농장 경계 안에 울타리를 쳤어요. 사료빈을 안에 놓고. 이건 사택이고 이제 사택을 통해서만 농장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을 안 거치면 농장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2차 탱크, 에피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부지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울타리는 여기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차가 여기로만 다녀요. 벌크차가. 농장 부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물품 반입 창고고요. 다음에 여기가 출하대입니다. 그래서 요가 액비탱크고 농장에 필요한 모든 차량은 어느 차도 농장 부지 안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사람은 샤워실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돼지를 쭉 몰고 가요. 몰고 가서 얘를 열었다가 앞에 차가 이제 대져 있으면 돼지를 넣고 얘를 닫아요. 그럼 출하기사님이 넘어오셔갖고 얘들을 몰아 실어요. 다 실으면 제가 문을 열고 다시 저는 들어와서 돼지를 몰고 가서 그러니까 출하차, 출하기사님하고 접촉을 1도 안 해요.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램프, 2층 돈사기 때문에 2층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리프트 쓰냐고. 리프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그 램프 만들어서 그냥 여기로 걸어 다닙니다. 지붕 씌워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체중을 매주 답니다. 저는 농장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 매주 목요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유 나오는 모돈들 상태를 보고 유방의 상태를 보고 이유 자돈들 체중을 답니다. 예, 오늘도 달고 왔습니다. 똥치 얼마나 왔습니까? 오늘 계산을 못했어요. 똥 짜는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지난주 거가 6.3 정도 나왔어요. 3주에? 네. 괜찮네요. 아니 너무 잘 큰 거예요. 그 잘 큰 게 아니고요. 이유를 못했잖아요. ASF 때문에. 그래서 분만틀이 있는 대로 계속 늦춘 거예요. 이유를 못해서.
예, 크런이 커지더라고요. 평균 표현력은 못 따져봤는데 크런이 커져요.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5점대 중반 나올 겁니다. 제일 안 좋았던 때가 한 5.1, 5.2까지도 떨어진 적도 있어요. 한여름 되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주 농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자연 경계고요. 농장 부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펜스는 또 안에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사료차가 차량 소독을 하고 들어와서 사료빈에 사료 붓고 그냥 빠지는. 그다음에 사택 구조도인데 이게 출입문이고요. 들어와서 샤워실을 거쳐야만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논바닥이었어요. 천안 거는 과수원이었습니다. 배나무밭 과수원이어서 아무 문제 없이 쳤는데 여기 논바닥이에요. 아, 20분까지죠? 그 파일 작업을 했어요. 파일 작업을.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1억이 올라갑니다. 파일 작업. 그래도 부지가 여긴 넓어서 이틀 만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두께 250은 똑같이 만들었고요. 이제 앞에 천안 농장하고 조금 차이를 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벌크통 2개가 한 돈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크통 2개가. 그래서 그런데 이건 하나예요. 구동부는. 구동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쪽 사료통에 사료를 채워요. 떨어질 때쯤 되면 여기다 붓습니다. 얘는 비웁니다. 하나는 비워요. 한 통 다 쓸 때까지. 때려가지고 그냥 뚜껑 열리고 말립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나만 쓰는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구동부가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사료통에서 들어가는 구동부는 중앙복도만 돕니다. 중앙복도만. 그리고 각 돈방 안으로 공급하는 장치는 안에 구동부를 다시 달아요. 이러면 구동부에 부하 걸릴 일이 없어요. 사료통을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기사한테 청소해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만 돌고요. 각 구동부가 안에서 다시 돌려요. 요게 이제 천안하고 좀 차이가 있고, 요게 후보돈사 스토리인데 요 사이즈가 550에 1800이에요. 우리 기존 스토리 650에 2200 대부분 쓰는데 왜 저렇게 작게 만들어 놨냐면 돕니다. 후보돈이. 스토리에 군사에 있다가 스토리에 넣으면 돕니다. 아주 관리하기 힘듭니다. 돌아가지고 구이통에 똥 잔뜩 싸놓으면 그 매번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얘를 어떻게 하면 못 돌게 할까? 그래서 작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550에 1800. 저기 들어가면 못 돕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돕니다. 그럼 저기서 한 3, 4일 정도 안정을 취해요. 그러고 나서 스토리 가면 얘가 안 돌아요. 아, 여기서 돌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사진은 아닙니다. 전에 이제 공사할 때 찍었던 거라. 요게 교배 줄이에요. 이제 등이 달렸겠죠, 지금은. 그다음에 요게 초기사입니다. 5주 초기하고 11주 군사를 했더니 너무 일찍 올라가서 싸우면서 유산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8주 스토리고 8주 군사예요. 스토리 조금 더 오래 놔둡니다. 이게 초기 임신사고 여기가 교배사예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요 파이프요. 요 파이프. 교배사는 없어요. 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것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근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군사사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넣었어요. 여기는. 아까는 5개였는데 모든 백두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긴 8개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극명하게 다른 점, 트레이라는 걸 깔았습니다. 분만사하고 자돈사에. 어떤 거냐면 요 구조물이 없죠. 요게 이제 슬러리 바닥이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 뽕이 있을 거고 요게 플라스틱 패드고 돼지가 여기 있어요. 그럼 똥 싸고 오줌 싸면 빠져가지고 여기에 고여있다 나가는 건데 트레이라는 거 하나를 더 깔아요. 저는 밑에다가. 이게 2000, 2400짜리입니다. 가운데 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면 흘러가지고 배관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전체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면적 자체를 97%를 줄입니다. 저거로. 그러면 저걸 까는 순간 돈사 안에서 나는 돼지 냄새 말고 제표 냄새 말고 분에서 나오는 냄새의 97%가 저감이 됩니다. 요겁니다. 기초. 유럽식에서 힌트를 얻은 거 트레이 본 것 같는데. 네, 저게 한 5년 전쯤에 유로티어에 나왔었을 거예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네덜란드 갔었던 농장도 이게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 기초 기둥을 세우고, 요게 원래는 이제 슬러리 바닥면이죠. 기초 기둥을 세우고 볼을 올립니다. 기둥 세우고 볼을 쭉 올리면 트레이가 이렇게 걸쳐요.
2400이. 그러고 그 트레이 한 장에 요 배관이 2개씩 내려옵니다. 밑에 배관이 다 깔려요. 저 배관 속으로 똥오줌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와요. 여기에 이제 300짜리 메인 배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볼을 박아 놓습니다. 볼을 들면 이 숨어있던 똥물이 쭉 다 나가는 거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플라스틱 베드하고 얘하고 한 15전 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돼지가 나가면 여긴 볼이 따로 없어요. 한 동 거를 다 합쳐갖고 끝에 볼이 하나 있습니다. 얘만 빼면 한 동께 다 빠져요. 한 15전 정도 차이 나는데 얘 기울기는 그렇게 세질 않아요. 얘를 빼놓고 수세를 해요. 그러면 얘가 닦이면서 얘도 어느 정도 닦여요. 그래서 돼지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 돼지를 넣을 때 오늘도 이유하러 갔지만 수세 아무리 해도 돈사 들어가 가스야 이러죠. 어쩔 수 없이.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아예 돼지가 없었던 그냥 새 집으로 돼지가 들어갑니다. 출하대 마찬가지로 외부로 뺄 거고요.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분유 처리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액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액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천연 비료고 자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액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살포시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그냥 방류시설 했고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짠똥 이제 주워다가 퇴비장에 넣어야 될 거고. 램프 마찬가지로 깔 거고요. 이 기울기가 너무 세가지고 각도계를 대봤는데 13도 나오더라고요. 13도가 맥시멈입니다. 천안은 저기 한 11도, 10도 정도 나오거든요. 돼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얘는 실제 가서 보면 겁나게 기울어요. 돼지가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죠. 아시다시피.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돼지를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잘 내려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업자가 2대만 놔도 됩니다. 아 싫어요. 3대 놔주세요. 2대 했더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0평짜리 3대를 놨습니다. 돈사 면적은 330평인데. 뭐 한 번 설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덕트가 3m, 4m예요. 천장 위에 3m, 4m짜리 덕트가 지나가면서 가지관을 내립니다. 똑같이. 환기는 2층은 아까 천안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0도, 여기 내려올 때 영상 10도, 내려와서 섞여서 넘어갈 때 15도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겨울에. 1동은 임신사거든요. 1동 1층은 지하에 안 깔았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까 그 사각수로가 정말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좋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1층 스라브고요. 중천장을 하나를 더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이겁니다. 그 구멍으로 똑같이 2층처럼 들어와서 떨어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지하 채널을 원리를 활용해서 천장에다 넣은 네. 그래서 겨울엔 좋아요. 가성비 진짜 갑이에요. 여름엔 안 됩니다. 이동 같은 경우 분만사 똑같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덕트가 큰 게 하나 들어가서 에어컨 설치를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에어컨에서 나오는 18도 섞여서 돈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2층은. 겨울은 아무 문제 없고. 1층은 얘가 하나 더 깔렸잖아요. 트레이가. 그러다 보니 그 밑에가 슬러리 탱크가 아닌 거죠.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걸 보면서 이거 이끼구로 쓰면 되네. 돈 따로 안 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각수로 간 그 비싼 돈 안 들이고 원래 했던 기초 설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 열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자돈사인데 내년 여름은 그냥 키워보고요. 도저히 더우면 여기가 입기구인데 여기 밖에 그냥 맨 땅이거든요. 냉동기를 하나를 놓고 땅을 파서 배관을 치고 여기 들어오는 입기구 하나씩 꽂아가지고 온도를 좀 더 떨고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무방해요. 다음에 입기창, 썸머창은 얘를 씁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성형된 틀이에요. 그리고 분만산도 요거 달고 자동사도 요거 달고 자동사는 수동이고 분만산 자동이에요. 얘가 도는 대로 자동으로 열렸다 닫힙니다. 배기팬이 도는 대로. 여름철 대책은 이렇죠. 교배임신사는 안개분무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안개분무나 제 생각으로는 안개분무 미스트나 쿨링 패드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설치비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편해서 얘를 했고요. 양압 여기도 다를 거고요. 분만사 에어컨, 그다음에 배기팬 자동 연동 입기창이 열렸다 닫힙니다. 그다음에 자동사는 트레이 밑으로 냉동기 저거는 내년에 고민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배기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셔터가 밖에 있어요. 2층 돈사라서 저 셔터 날개가 날아가면 얘를 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안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띄어요. 볼트 풀러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낍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셔터가 안에 달려 있어요. 셔터가 안에 있고 팬이 가운데 있고 밖에 후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팬 돌아가는 게 안 보이고 셔터 팔락거리는 게 안 보여요. 저게 지금 바람이 나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콘슬렛 힌지예요. T볼트 많이 쓰시는데 그거 맨날 부러져가지고 속에 들어가거든요. 돼지들이 갖고 놀고. 예, 이거 끼면 안 빠집니다. 정리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먹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몰라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각 통의 크기, 기본 크기가 적용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만사. 폭은 반드시 12m여야 돼요. 그래 2000, 2400짜리 6개가 들어갑니다. 그걸 얇게 11m, 9m 해놓으면 아우 정말 유휴 설비가 유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동선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돼지 이동하는 데 시간을 엄청 많이 뺏깁니다. 차단 방역, 모든 차량은 농장 안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샤워인, 샤워아웃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 핸드폰, 그 수저 젓가락 그 소독하는 자외선 통 있어요. 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예, 그거 갖다 15초만 자외선 쬐면 되고. 계절적 스트레스, 겨울처럼 저 구조로 아우 뭐 완벽합니다. 여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든 미스트든 쿨링패드든 뭔가 시설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냄새 저감, 트레이 깔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렇답니다. 단점, 공사기간이 엄청 깁니다. 엄청 힘듭니다. 저거 다는데. 다음에 액비순환, 천안은 액비순환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요즘 잘 못 써요. 액비순환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잘 막혀가지고. 다음에 냄새 저감을 위한 공유, 정보 공유는 오늘도 아까 선생님 저 강의 하나 있었는데 일찍 왔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 그 정보를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분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경비가 궁금하긴 한데 뭐 경비는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경비요. 네, 저렇게 지으면 330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히 져요. 옛날식으로. 뭐 판넬 75T 붙이고 기초 그렇게 진 돈사는 10년 이상을 못 써요. 10년 딱 넘어가면 계속 돈 달라 그래요. 돈사가 저한테. 330, 130 더 들어요. 예, 저는 향후 30년 동안 보수비 안 쓸 겁니다. 보수비 양산할 때 느꼈죠. 농장을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많이 나를 괴롭히는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임대 농장이라도. 그걸 안 하면 돼지를 못 키우니까. 연결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분만사가 4배지 가지고는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는데 또 이후 일령도 3주라면 이후 체중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심지어 5배지, 6배지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게 1500평 돈사를 설계를 하는데 분만사를 5배지를 그려봤어요. 모돈이 620도밖에 안 들어가요. 분만사를 4배지를 그리니까 700도가 들어가요. 오호. 그래서 4배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4배지 운영하시면서 단점. 포유가 좀 짧아서 그렇긴 한데 발정이요. 문제 없어. 다른 문제는요. 무슨 문제? 없네요. 없어. 예. 예, 그래서 그냥 4배지 했습니다. 청결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정은 계절적으로 좀 여름에 좀 불편할 때 조금 덜 오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90%, 95% 이제 조금 마른 놈들 한 바퀴 돌려서 다 씁니다. 일반 농장, 농가들한테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거 혹시 한번 그게 꼭 하는 포인트가 군사요. 군사. 임신동 군사. 이유 띄워가지고 군사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앞통로가 있다라고 하면 앞통로를 예를 들어 한 600 정도를 주고 센터를 공유해서 300을 쓰고 뒷통로가 대부분 1100이거든요. 똥걸거내는 통로가. 그런데 합치고 그걸 합치면 650에 2200은 똑같고 두당 점유 면적이 2.0에서 2.1 정도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면적은. 아니요. 좀 커요, 얘가. 앞통로를 조금 뭐 한 800 정도 가져가시는 농장은 그게 2.2 정도 나오거든요. 앞통로는 다 이쪽 사료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 두당 점유 면적이. 열었을 때. 좀 아까 보신 게 2.4예요. 그러니까 두당 많아야 0.4 차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뜯어내고 저렇게 반스톨 접어갖고 쓰시면 돼요. 아유, 뭐, 다 해줘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업자분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군사를 하시면 진짜 제일 큰 장점.
분만이 너무 쉬워요. 분만사 가서 애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분만사 가서 첫 배지 때 한 마리 죽여봤어요. 초산인데 배가 이래. 숨을 못 쉬어. 아유, 아까워 죽겠어요. 다음날 갔더니 순직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그런 사고 혹간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사산하고 분만 지연 시간하고는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산이 저희가 1.3? 네. 양산 있을 때는 뭐 한 2.4, 막 2.5 이랬는데 군사돈방, 그건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막 저처럼 11배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청주는 말씀드렸다시피 8배지 했는데 안 되면 한 5배지라도 말기에 그래 군사를 해주시고, 우리 안 소장님 항상 주장하시는 저건 트라프를 깔 수밖에 없어요. 급비통을. 거기다가 물 잘 먹게 하면 양수가 그만큼 많아질 건데, 물 잘 먹어서. 예, 건강하니까 지가 잘 밀어냈고. 옛날 농장들 앞뒤 복도 다 해가지고 다 열어버리면 군사를 용기 됐었다고. 그런 농장을 일부 봤어요. 모도를 줄이면서 말기 한 3, 4주, 4, 5주만이라도 그 서토를 다 여니까 그 가운데 옛날 그 채병지거심 농장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요. 그게 이유해가지고 군사를, 예전에 우리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유해서 군사 있는데 저 거기 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스토리에 넣어놓고 웅돈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해놓고 전등 밝게 해놓고 그거를 말기사로 쓰라 그래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예, 고맙고요. 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